안녕하세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헬렌입니다. 아이가 활동량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저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노산이다 보니까. 노산? 노상? 올해 45살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 민증도 갖고 왔어요. 운전만 했지. 저보다 누나인데요, 1살? 와, 얼굴만 봐서는 거의 10살 동생 같은데. 그렇죠. 와, 남자아이가 있으니까 장난감이 많이 보이네. 그런데 주인공인 헬렌 씨는 어디 가셨죠? 물 내려가는 소리 시원하네요. 예. 뭐 이런 것까지 찍으세요. 저 잠시만요. 제가 요즘 자랑거리가 있다면 하루에 1일 1쾌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그 대변일지에 달력에 보면 변 모양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지금은 너무 이쁜 변 모양이 쭉 기록이 돼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야,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네요. 서른 살에 박사를 따고 이제 교수도 됐어요. 모든 음식을 튀겨 먹어요. 심지어는 뭐 오이, 피클까지 튀겨 먹고 장시간 운동 없이 앉아서 이렇게 공부만 하니까 장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변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토끼똥을 샀거든요. 이게 조금 정말 요만한 거 나오는데도 정말 20분이 걸리고요. 화장실에서. 외출할 때마다 가장 먼저 알아두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음식도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독소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염증이 부종이 되니까 부종이 또 살로 돼서 살도 찌고. 야, 같은 사람 만나요? 그러시네. 근데 저렇게 달라지면 자존감도 떨어지거든요. 힘들게 만난 우리 아들하고 잘 건강하게 놀아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장 건강과 또 신체의 건강 굉장히 챙겨서 했어요. 동작들을 보면 다 복부를 자극하는 그런 자세죠? 장 건강에는 음식을 몸에 맞는 걸 가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장이 많이 건강해져서 어떤 음식이든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지만 그래도 더 건강한 음식으로 차려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Wow, you see, look at mom. Mommy's gonna eat this fish. 장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엄마가 뭘 준비했냐면 이거 풍선 준비했는데 이게 장 건강에 그렇게 좋대. 한번 불어볼게. 풍선 불기. 엄마 배에 힘이 엄청 들어가는데? Look at the confettis. 아이랑 놀면서 또 장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입니다. 이 풍선놀이가 장 건강에도 좋고 또 대변도 잘 나오게 한다고 해서 아이랑 풍선놀이를 즐겨서 하고 있어요. 장 건강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염증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종도 없어지고 살도 자연스럽게 이쁘게 빠지고 덤으로 더 얻은 거는 피부까지 맑아지면서 피부 미인까지 됐어요. 오, 멋있다. 우와. 네, 너무 예쁜데요? 우와. 진짜 예전에 비만이었던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쁘셔요.
앞으로 꿈은 아기와 활발하게 놀아주기 위해서 계속 제 건강 또 미모 이런 다이어트 계속 유지해서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쭉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야, 대단한데요? 그렇죠. 자, 변비 해결하고, 네. 건강 좋아지고요, 네. 군살 없어지고, 또 피부 좋아지고. 어려 보이고. 네. 야, 이거 너무 좋으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얼른 만나 뵙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아, 저 빛이 나십니다. 네, 역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묵직했던 장을 비우고 아주 가볍게 깃털처럼 가벼워진 45세 이헬렌입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야, 고등학생 같아요. 아, 보통 앉아서 하시는데 얼마나 가벼우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날아갈 것 같아요. 네. 고생 끝에 이젠 속이 다 후련하시겠어요.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일단 외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고요. 전에는 차 타고 장거리 이동하는 외출은 아주 꿈도 못 꿨고요. 공중 화장실에 가도 밖에 사람들이 기다리면 이렇게 불안할 수가 없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는 뭐 땅끝마을까지 가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감명받은 점이 배변 기록을 꼼꼼히 다 적어두시는 거예요. 배변 일지. 그만큼 마음이 절실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어떤 걸까요? 제가 뭐든 하나 꽂히면 좀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장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가 신진대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서 먹기 시작한 게 있는데 바로 대사유산균입니다. 지금도 화장실 잘 가고요. 다이어트에도 성공했어요. 제가 그 유산균 쪽으로 바삭하게 알고 있는데 예. 대사유산균? 대사. 예. 이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 아, 그런 대사가 아니고 예. 다른 대사겠죠. 아, 그래요? 예. 네, 말 그대로 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산균인데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잘 얻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양분은 흡수하고 노폐물은 배출하는 이 대사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어서 장이 건강해야 소화 대사는 물론이고요. 호르몬 대사, 체지방 대사까지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 유지를 도와줘서 장 건강은 물론이고요. 원활한 대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사유산균이 장내 미생물의 그 황금 비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요.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황금 비율. 그런 게 따로 또 있나요? 장내 미생물을 크게 유익균, 유해균으로 나누는데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비율이 존재합니다. 몇 대 몇일지 예상이 되시나요? 자, 한번 다 같이 맞춰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 60대 한 40? 아, 예. 60대 40. 50대 50. 그러니까 균형이면 딱 50대 50이 맞죠.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네, 5대5가. 5대5. 자, 선생님,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유익균 85대 유해균 15입니다. 유익균이 훨씬 많아야 되는 거야. 진짜? 우리 장 속에는 100조 마리 정도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 수많은 세균을 분류해보면 착한 균인 유익균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익균이에요. 아, 유익해 보인다, 정말. 야, 착해 보인다. 그리고 식욕 조절을 방해해서 비만을 유발하는 유해균이 있습니다. 난 유해균이야. 아이. 이 둘은 서로 세력을 넓히기 위해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때 빼놓을 수 없는 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간균이에요. 안녕, 나는 중간균이야. 중간균은 상황에 따라 더 우세한 쪽 편을 드는 박쥐 같은 균인데요. 균이야. 중간균 이리로 와. 유익균이 많아야 건강한 사람이야. 그래? 자, 이쪽으로 가볼까? 아니야. 내가 더 잘해줄게. 이리 와봐. 치킨, 피자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야, 오늘 밤 클럽 데려가 줄게. 이쪽으로 가고 싶어진다가 이쪽이냐? 누구한테 가지? 즉 중간균이 유익균으로 활동하느냐 유해균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
장내 세균의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 중간균이 제가 실세네요. 그러네. 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자, 장내 미생물의 비율을 보면요. 유익균이 약 25%, 그리고 유해균이 15%, 그리고 중간균이 60%를 차지합니다. 대세네. 네, 그런데 중간균은 유익균과 유해균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유익균 세력이 더 커지면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 세력이 더 커지면 유해균으로 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간균의 60%가 모두 유익균으로 넘어간 85대 15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 평소에 꾸준한 유산균 섭취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대사 유산균 속에 들어있는 균주인 락토코커스 락티스가 유익균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건강한 한국 남성 20명을 5그룹으로 나눠 각각 다른 양의 락토코커스 락티스 캡슐을 섭취하게 한 후 변화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섭취 1, 2일 후 장내 락토코커스 락티스 유익균이 복용 전에 비해 약 10.1배 증가했고요. 3, 4일 후에는 약 6.61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 복용량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그룹에서 락토코커스 락티스 유익균의 증가율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유익균이 늘어난 거면 그만큼 유해균은 줄어드는 건가요?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네, 유익균이 늘면 상대적으로 유해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동일한 연구에서요, 락토코커스 락티스 캡슐 복용 7일 후에 염증, 대장암, 심혈관 질환 등의 질병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이 알리스티페스 유해균이 약 0.8배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관절염, 구내염, 장염 등등 염증이랑 본의 아니게 친한데 장내의 미생물을 85대 15로 유지하면 염증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이뤄서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주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사 유산균 속에는 락토코커스 락티스 균주가 들어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락토코커스 락티스 균주의 추출물이 염증 매개 인자의 활성을 최대 93.2% 억제했다고 합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빨간 모형을 장벽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노란색 액체를 장에 있는 유해물질, 파란색 슬라임을 대사유산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 장 독소가 생기면요, 장벽이 약해져서 틈이 생깁니다. 자, 이 틈새로 유해 물질들이 전신에 퍼지겠죠. 자, 보시면 반면에 이제 꾸준한 유산균 섭취로 장내 미생물이 85대 15의 이상적인 비율을 유지하면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유해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저는 이엘렌 씨 살 빠진 거 보니까 너무 부러운데 저도 장이 건강해지면 날씬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영훈아 씨도 장내 미생물 비율의 균형을 잘 맞춘다면 건강한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팀에서 한 명은 비만, 한 명은 정상 체중인 쌍둥이의 장내 미생물을 추출한 후에 장내 환경을 무균 상태로 만든 쥐에게 각각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비만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주입한 쥐의 체중 변화가 정상 체중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주입한 쥐보다 유의미하게 컸다고 합니다. 즉 장내 미생물이 체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20대 때에 비해서 체중 변화가 거의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날씬한 분들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조금만 달라져도 귀신같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세력
다툼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연구팀에서 정상 체중인 12명의 성인과 비만인 9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고칼로리 식단을 섭취하게 한 후에 장내 미생물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결과 비만 그룹보다 정상 체중 그룹에서 장내 미생물 환경의 변화가 더욱 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상 체중 그룹에서 3일 만에 장내 유해균이 약 20%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유익균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씬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해균이 약 20% 증가하자 칼로리 흡수량이 약 150kcal가 증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찌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린 건데요. 참고로 이 150kcal면요, 밥 반 공기에 해당하는 열량입니다. 그럼 유해균이 늘어나서 평소보다 밥 반 공기 더 먹은 거나 다름없는 건데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억울하죠. 유해균의 만행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장내 유해균이 살찌는 입맛을 만드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익균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열심히 먹여서 숙주를 건강하게 만들어 85대 15로 장내를 장악하려 하고요. 반대로 유해균은 장을 자신의 부패 물질로 가득 채워서 유익균의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하는데요. 살찐 사람 중에 유독 단 과자나 음료 등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고 보면 유해균에 의해서 일종의 조종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장내 미생물이 파괴된 쥐들은 정상 대조군보다 50% 정도 더 많은 단 사료를 섭취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요,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특히 살쪘던 과거를 잊지 않고 잘 기억했다가 다시 살이 찔 기회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살이 찌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팀에서 장내 환경을 무균으로 만든 쥐들을 대상으로 한쪽은 비만 쥐에 장내 미생물을 주입하고 다른 한쪽은 살이 찐 적이 없는 쥐에 장내 미생물을 주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료를 먹게 한 후에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비만했던 쥐의 장내 미생물을 주입한 쥐가 대조군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체중이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체중 감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혹시나 요요가 올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대사 유산균으로 꾸준히 장 관리를 하면 요요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요요 현상 없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히 지방세포의 크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백색지방과 에너지를 연소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갈색지방이 있습니다. 백색지방은 과잉 축적되면 비만이 되지만 갈색지방은 이와 반대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대사유산균이 백색지방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사유산균에는 항비만 특허를 받은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DS0508 균주가 들어있는데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DS0508 균주가 백색지방의 크기가 커지지 않도록 억제하고 백색지방을 갈색지방 세포로 전환하는 역할을 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비커를 우리 몸, 갈색 구슬을 갈색 지방세포, 그리고 하얀 스티로폼 공을 백색 지방세포, 투명한 액체를 대사유산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살이 찌면 이렇게 백색 지방세포가 과다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대사유산균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비만 균주가 갈색 지방은 활성화시키고 백색 지방은 억제하는 모습입니다.